이차암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차암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해요. 근데 요즘에 이차암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통 암을 한번 앓고 나서 완치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암을 완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번 암을 앓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요즘에 3차 암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1차 암이 있고 2차 암이 있고 2차 암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암을 앓게 되면은 재발, 전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은 어때요? 암을 앓고 나서 다시 같은 부위에 암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재발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에 가서 암이 생기면 전이잖아요. 근데 재발이나 전이 때 이 암은 다 처음에 걸렸던 암 조직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거나 옮겨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암 조직이 재발이다 전이면 유방암 이 똑같은 조직이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거나 옮겨간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암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새로 생긴 암이에요. 전혀. 예를 들어서 폐에 암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내가 전혀 유방암을 알았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조직이 보이더라. 그건 전이에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 조직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암이더라.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암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 번 알았고 두 번째 알은다고 해서 그게 2차 암이거든요. 그러면 2차 암은 애우가 어떨까요? 애우는 일단 1차 암보다는 애우가 못해요. 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한 자료가 있거든요. 후로닝은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자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2차 암 검사를 했는데 2차 암이 발생을 하니까 사망률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차 암이 아직 완치되기 전에 2차 암이 발생을 하면은 더욱더 암이 더 심각해지더라. 그래 이런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1차 암이 2차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연유로 해서 1차 암이 2차 암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면은 유전적 성향이 같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음식 습관이 비슷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 습관의 문제가 교정이 안 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질 않아서 똑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암이 발생했을 때 유전적 변이가 온 거잖아요. 이 유전적 변이가 온 게 딱 한 부분만 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조직에 똑같은 변이가 와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 갑상선암 있잖아요. 갑상선암은 애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갑상선암 걸리면 어때요? 요즘에는 갑상선암은 통계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암 통계에서 갑상선암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하는 암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2차 암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갑상선암을 수술하게 되면 갑상선을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게끔 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인데
수술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게 되면 우리 몸에서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내 면역세포가 암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경우에 2차 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갑상선 암 자체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암은 아니지만 항상 2차 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잖아요. 유전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방암의 유전적 성향은 보통 비만 유전자나 BRCA1이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이런 게 양성인 사람들은 반대편, 이쪽에 왔는데 반대편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5배는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한 40배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있잖아요. 원인 물질.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경우를 보자면, 폐암은 어때요? 담배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폐암을 앓고 난 후에 이 두경부암, 그 다음에 신장암, 방광암 등이 잘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경부암은 어때요? 담배 연기를 계속 접촉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강암, 이 머리하고 목 있는 부분에 생긴 암이 2차 암으로 잘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몸 안에.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요? 콩팥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콩팥, 신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또 방광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발생률이 한 4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 물질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유전적 변이가 오잖아요. 이 변이가 한 조직에만 변이가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직에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를 보면은 위암을 앓은 사람들이 대장암이 2차 암으로 올 가능성이 1.4배, 그 다음에 유방암이 1.63배 정도 이렇게 높게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바로 위암을 일으켰던 이 변이가 또 다시 대장이나 유방에 이런 변이를 같은 변이된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런 유전적 변이가 2차 암을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하면은 걸리지 않을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음식 습관이에요. 음식 습관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암에 걸리고 나면 몇 가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음식이죠. 야, 내가 살면서 참 이 인스턴트 식품만 많이 먹고, 예? 무슨 뭐 치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도날드 가서 뭐 버거, 빵 이런 것을 먹었다든지 하여간 탄산음료, 안 좋은 이런 음식 습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뭐 채식이 좋다니까 채식도 하고 유기농, 예? 친환경, 정말 이제 몸을 위해서 이 음식 습관을 교정을 하죠. 그래서 정말 1차 암 앓고 나서 관해가 되고 좋아졌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 나태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람 이 음식 습관이라는 게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시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암에서 어느 정도 몇 년 돼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 다시 예전에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어때요? 또 2차 암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대장암을 앓고 난 후에 전립선암이나 위암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로 음식 습관하고 이게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2차 암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2차 암에 대해서. 1차 암도 정말 힘들게 하는데 2차 암이 온다면은 얼마나 실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2차 암은 더 1차 암보다도 더 어려운 암이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 암에서 2차 암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꼭 가지고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2차 암을 예상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혹시 내가 2차 암이 올지 모른다.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2차 암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때요? 검사를 하든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2차 암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과 면역이 항상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면역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운동이에요. 특히 1차암을 앓고 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항암이나 방사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역이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항암 같은 거 방사선 하게 되면 골수가 억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면역이 암에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이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면역을 항상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또 식단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여기에는 항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주로 이런 파이토케미칼 많은 것은 채식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육식보다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하지만요, 2차 암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게 혹시라도 발생을 할 때는 빨리 발견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환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1차 암을 앓고 있지만 또 2차 암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면역 관리를 잘 하시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방사선인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CT라든지 MRI라든지 뭐 PET-CT나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1차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도 괜찮은가 수시로 뭔가 확인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CT를 막 자주 찍기를 원하는 분, 또 PET-CT를 막 자주 찍으려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2차암을 예방을 하시려면은 어때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너무 불안해서 내가 혹시라도 뭔가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잦은 검사를 하는 것은 2차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주기에 맞춰 가지고 검사는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